또 여러 가지 일을 사실 하셨어요.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라고 하죠. 네. 이걸 실질적으로 만드셨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NSC 이거면은 나라의 어떤 재난,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진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최고 국가의 리더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만들었다는 건 약간 과장이고요.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는 기구가 헌법기구입니다. 아, 그랬나요? 근데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사무처가 유명무실했어요. 그것을 네. 법률을 고쳐서 하위 법을 맞춰가지고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그 사무처의 위치를 청와대로 들여왔어요. 청와대 안에 온실이 있던 데를 온실이 있었어요. 예, 청와대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온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수영하시던 그 언덕바지에 있는 쪽으로 다 옮기라고 그러고 거기다 비소동을 지면서 지하에다가 방카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방카가 거의 완벽한 모든 시설입니다. 대한민국에 세 대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거기서 모든 재난 내지는 안보상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청와대 내에 있어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사무처가 처음 생겼죠. 청와대 안으로 들어온 거는. 재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관리센터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 산하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종 매뉴얼을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매뉴얼. 아, 매뉴얼. 각종 재난별. 아, 이게 중요하죠. 눈이 많이 왔다 폭설에 대비한 매뉴얼. 뭐 한강이 범람했다 이런 걸 예상하면서 그렇죠. 매뉴얼을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없앴어요. 없앴다기보다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그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처로 내려보내는데 거기로 간 거는 벌써 모든 일을 손을 놨다는 뜻이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밖으로.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그래도 조금 부활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4.16 그 침몰 때 세월호 침몰 때 어느 대통령이라도 그 당시에 깨어 있었다면 거기로 가죠. 방카로. 거기 가서 그 상황으로 세월호면 세월호라는 이름만 누르면 쫙 해서 현재 위치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떻게 타고 이런 것까지 딱 선상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신상 파악이 아니라 그 배에 대한 파악이 완벽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바로 찍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모여야죠. NSC 메모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구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재난에 대해서 전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재난을 컨트롤할 사람이 너가 해라. 책임은 너한테 있다. 모든 권한은 너한테 준다. 해경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서의 장한테 그 권한을 주면서 현장에서 지켜야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 NSC 사무처 거기에 따르는 지하 방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천취한이 남는 거예요. 안 가고 더군다나 출근을 안 하고 관사에 있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만에 국회에서 한 발언을 초선 때 하면 안 합니다. 대정부질 이런 거 안 하는데 내가 원했어요. 내가 최고 다선 의원으로서 내가 역사에 책임을 주고 그때 내가 한 연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치는 뭐라 합니까? 국가는 왜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 벙커가 있고 NSC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글쎄 그건 가정이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자주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깨서 유리창으로 깨서 다만 10명이라도 구조했어도 10명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9시, 10시 되면서 이미 놓친 거 아닙니까? 뒤늦게 몇 시간 뒤에 이제 와가지고 아니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 생각은 다들 나왔는데 왜 구조를 못하냐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히 다 뛰어내렸겠지. 왜? 구명복을 입고 있었을 테니까. 그건 들었고. 그럼 구명복을 다 입었는데 왜 구조를 못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 갇혀서 꼼짝 말고 있어라고까지 안 했어도 누구든지 튀어나왔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맞아요. 며칠. 근데 가만히 있어라고 그런 명령까지 내려서 가만히 생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아주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열받아요. 진짜. 사실 우리가 세월호 관련된 영상이 또 지금 준비가 된 게 있거든요. 자, 참으로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이 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국가는 무엇인지, 정치는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실종자 28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 그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수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9.11 테러 이후에 대통령과 뉴욕시장이 했다는 말 It's okay to move on.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왜 없는가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부끄러워요. 아주 부끄러워.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와. 이제 미국 끝내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가 안 나와.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의 할 일이 4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진상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의 강구. 제도적 시스템의 정비. 아마 이거라고 생각해요. 4가지.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들 너무나 슬펐겠지만 의장님께서는 특히나 더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알아요. 날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괜찮아. 하지만 떠나간 그대를 잊는 게 다 알아요. 네.